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저녁 식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던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고 심지어 어색함이 감돌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자식들과 말이 안 통하지? 손주들도 나랑 이야기하려 하지 않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멀어지는 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의 방식이 변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능력이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가족과 멀어지지 않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오랜만에 자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냐? 하고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단 두 마디. 응, 그냥 그래.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자녀는 피곤한 듯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빨리 끊으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이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왜 대화를 피하는 걸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했던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말은 아니었을까요?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한계는 곧 우리의 세계의 한계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어떤 대화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서로의 삶이 자연스럽게 엮여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대화할 기회도 많았죠. 하지만 자녀가 독립하고 손주들은 스마트폰을 붙잡고 살다 보니 우리의 말이 점점 공허해집니다. 예전에는 훈수도 잘 두고 조언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한마디만 해도 알았어, 됐어 하면서 말을 끊어버리죠. 속상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대화를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실질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보시면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나 손주가 힘들어할 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언을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조언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틀린 방법이야.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대신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 참 깊게 고민했구나. 내 생각이 궁금한데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일도 있었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도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이루어진다. 가족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을 판단하거나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현재에 집중하죠. 그래서 대화를 시작할 때 내가 예전에 말이야 로 시작하면 상대는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야?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 있어? 이렇게 현재 이야기로 시작해보세요. 그럼 대화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밥은 먹었어? 요즘 회사는 어때? 애들은 잘 크고? 그런데 이 질문들은 너무 익숙해서 응, 잘 지내 하고 끝나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요즘 내가 가장 고민하는 건 뭐야? 최근에 너한테 가장 기쁜 일이 뭐였어?
우리 손주가 요즘 어떤 거에 관심 많아?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대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카톡, 영상통화, SNS로 소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새로운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의 기회도 줄어듭니다. 손주들이 카톡 이모티콘을 자주 쓴다면 우리도 하나쯤 보내보는 거죠. 짧은 문자라도 보내고 영상통화로 얼굴도 자주 보세요. 나 이런 거 못해. 하지 마시고 배워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은 감동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멀어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너랑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아.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할 때, 이 한마디를 꼭 해보세요. 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좋다. 너랑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해. 이 말 한마디가 가족과의 거리를 놀랍도록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도 여러분과 더 대화하고 싶어질 겁니다. 가족 간의 대화만큼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대화할 기회가 많아야죠. 하지만 노후에는 자녀들이 바쁘고 손주 들고 각자의 생활이 있어 함께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가까워지려면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런 약속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나고 가족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가족과 가까워지기 위해 함께 추억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과거의 좋은 기억, 현재의 즐거움, 미래의 희망 속에서 만들어진다. 가족에게 무언가를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는 것도 가까워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은 도움을 주고 받으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고 관계도 더 돈독해집니다. 노후에는 단순히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오늘은 노후에 가족과 멀어지지 않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족과 대화할 때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다시 따뜻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